두 번째 문제는 덧셈과 뺄셈 문제입니다. 연산 기호가 생략된 식이 있는데 여기에 덧셈 또는 뺄셈을 넣어서 등식을 성립하게 만드는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해라 라는 내용입니다. 우선 각 괄호에 덧셈 또는 뺄셈을 넣는 전체 경우의 수는 이제 덧셈 또는 뺄셈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괄호가 6개 있으니까 2의 6승 해서 6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. 1번 문제에서 30개 이하의 경우의 수가 있다면 일일이 다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64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무작정 일일이 다 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못한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관찰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4랑 이 결과값이 되어야 하는 4랑 같은 숫자라는 것입니다. 그 말은 뭐냐면은 4 뒤에 오는 부분이 계산을 해주면은 0이 나온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 이제 연산 기호가 덧셈 또는 뺄셈만 사용을 할 거니까 결론적으로 더해야 하는 수와 이제 빼야 하는 수 그 둘의 합이 같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등식이 성립하는 한 가지 예시가 더하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이런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경우 더하는 수는 2, 3, 1, 3 네 가지가 있고 합하면 9가 됩니다. 빼는 수는 5, 4 두 가지가 있고 합하면 9가 됩니다. 더하는 수와 빼는 수가 9로 같기 때문에 이 등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더하는 수와 빼는 수를 같게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로 같게 만들어야 하냐면은 9로 같게 만들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재해석해보면은 2, 3, 5, 1, 4, 3 이 중에서 적절하게 수를 골라서 합이 9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거를 구하는 문제로 재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기 좋게 일단 이 네모 안에 있는 수를 정렬을 해보면은 1, 2, 3, 3, 4, 5 이렇게 6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합이 9가 되게 고르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가장 큰 수를 5라고 고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4를 만들어주면 되니까는 우선 4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3, 1 이렇게 고르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3은 두 개가 있으니까 요 5, 3, 1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더하기를 여기에 놓고 빼기를 뒤에다가 놓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빼기를 앞에다 두고 더하기를 뒤에다 두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생각을 해줘야 되고 5, 4는 각각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그냥 한 가지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. 이제 가장 큰 수가 4일 때를 보면은 나머지 부분으로 5를 만들어주면 되죠. 그러니까 이제 3 하나, 2 하나 이렇게 골라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 5, 3, 1과 마찬가지로 4, 3, 2도 두 가지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. 가장 큰 수가 3일 때는 나머지 것들로 6을 만들어주면 되죠. 이 경우는 3, 2, 1 이렇게 골라주면 되고 여기에서는 3을 두 개를 다 골라야 하기 때문에 위에서 3을 한 개만 고르는 경우와 다르게 여기서는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이 되어서 총 6가지 방법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답을 내어주면 되겠습니다.